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반은 넘어가지 않을까? 한 명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 것 같은데? 구매대행 10명 하면 몇 명이나 살아남는 것 같아요? 0명. 한 30명에 한 명? 결론적으로 이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50%에 육박한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안녕하세요, 스노블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나믹한 일이 많이 생겨서 새벽 1시까지는 좀 일을 하고 있어요. 밤하늘을 보다가 예전에 구매대행 유료 강의 들을 때 같이 밥 먹던 동기생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구매대행 유료 강의를 듣고 2년 후에 몇 명이나 온라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2년 후에도 몇 명이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남아있다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다의 기준을 월 100만원 순수익으로 정했고요. 단순히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100만원 이상의 유료 강의 지출 경험이 있는 10분께 제가 물어봤고요. 구매대행으로 성공해서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월 매출을 2억 이상 하시는 분부터 하다가 접고 회사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대기업 과장님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물어봤으니까요. 구매대행의 현실적인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자는 강의도 하셨고 유튜브도 하셨었고 의류 쪽을 전문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이에요. 옷을 보면 동대문 몇 층이 보이는 프로시고요. 옷 경력으로 치면 한 10년 차는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 대행을 들으셨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전화를 드려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이거 살아남을 것 같아요? 한 명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 그 한 반 10명 중에 2명 살아남으면 진짜 많이 살아남는 것 같아. 2명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500?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2명 이상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부업으로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한 40%?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거 전업으로 해도 될 만큼의 순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한 2명? 2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완전 생기초 강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와서 듣던 그런 강의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와서 발을 이 세계에 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구매대행이나 직구라는 사업이 내 성향과 잘 맞나 안 맞나를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지치기에서 뻗어나가는 사업 스타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구매대행이라는 거 성격 자체가 처음에 사업 경험이 없으니까 물건을 어떻게 셀렉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도 적고, 그리고 뭐 진입 장벽도 그만큼 낮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업군에서 거기서 걸리면 그 다음으로 확장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본인 생각으로 구매대행은 10명 중에 2-3명이 남는다고 하시고요. 이 내용을 듣다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매대행으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매대행만 계속 하시는 분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망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타자는 저랑 같은 사무실을 썼던 친구인데요. 반자동이랑 대량을 거의 1년쯤 했고요. 대량은 3만 개, 반자동은 거의 5천 개 정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50만원 원데이 컨설팅도 들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망해서 회사로 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그 특정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제가 해봤는데. 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 질문을 좀 답해줘요? 네, 구매대행 10명 하면 몇 명이나 살아남는 것 같아요? 0명. 그러면 구매대행으로 100만 원 버는 거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가능은 하지. 마이너스가 80일 뿐이지. 그럼 부업으로 추천? 절대 안 하죠. 그걸 왜 해? 욕먹는데. 퇴근하고 문의사항 20개 쌓아봐라. 그건 안 돼. 그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경 써야죠. 2개는 못해요. 나는 멀티가 안 돼. 부업한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머리가 좋은 건가? 아무래도 이 친구가 망했던 친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근데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얘는 업로드를 하다가 진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업로드를 하다가 몸살이 나서 링거를 맞고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 친구를 보면서 양으로 두들겨 박는 업로드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졌어요. 특히 사업자리 여러 개를 내서 업로드하는 방식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반자동도 어차피 번역도 안 하는 대량 베이스인 건데 그거를 지금 추천하는 게 맞나 싶어요. 2024년에. 참고로 저도 아르바이트 2분이랑 하루 종일 갈아 넣어서 5,000개 이상은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자는 망하지는 않았고요. 구매대행 한 2-3년 정도 하시다가 회사를 가신 다른 분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참고로 이분은 주 7일 근무 중이시라 카톡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몇 명 있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5명 이상이
1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 이상이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의외더라고요. 아예 비슷한 케이스로 그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회사를 간 건 아니고 업종을 바꿔서 창업을 하신 분께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은 제가 실제로 구매 대행을 가르쳐 드렸었는데 여행업계에 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라서 제가 부업으로 가르쳐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지금은 구매 대행을 하진 않고 여행사를 창업하셔서 매출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자릿수 억대에서 약간 3자릿수 억대를 넘보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참고로 이분은 구매 대행 강사도 하셨었어요. 이분은 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노가다 작업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공감해요. 반자동, 물량 베이스 수동, 노가다가 진짜 심합니다. 이게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데 한 시간에 제가 반자동 할 때 거의 한 20개, 40개씩 올렸거든요. 근데 수동은 진짜 많이 하면 20개? 제가 볼 때는 번역하고 올리는 거면 10개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해보면은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할 정도의 근성이면 어느 회사를 가든 한 자리는 꽤 찹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그 다음 분은 제가 신원은 밝힐 수 없는데 셀러를 가장 많이 만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이라 할까요? 가장 많은 수의 셀러들을 만나서 데이터를 가장 풍부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제가 물어봤는데 월 100만 원 버는 사람, 300에서 700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냐 했더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반은 넘어가지 않을까. 딱 100명 중에 분은 100만 원 이상씩 다 버시고 나머지 분들은 프로그램이랑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쌤 똑같으시거나 좋아. 그러면 월천이 존재하는 것 같아? 있긴 있어요. 구매 대행의 이 시스템의 현실은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300에서 700 구간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잘하네. 폼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이게 또 잡힐 때까지 또 투입을 하고 이게 또 누구한테 뺏기면 다른 아이템 모색해야 되고 계속 계절적인 상품은 그런 영향도 많이 타다 보니까 제대로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사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반자동 프로그램이랑 그런 걸 해서 배송 대행의 업무는 300에서 700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그 딱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자동의 한계점은 딱 어느 정도라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보였던 게 100만 원은 그래도 50%는 되는 것 같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게 300에서 700만 원은 엄청 잘하는 거다였는데 제가 딱 이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400에서 한 60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300에서 700만 원? 이런 거 누구나 다 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막 그러잖아요. 1000만 원 너무 쉬운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배송대행지를 창업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생각보다 300에서 700 버는 사람 많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저희 것만 사용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월천으로 추정되는 분은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그 다음 타자는 건기식으로 한 달에 순수익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도 한 30명에 한 명? 나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도 지금 살아남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언제 쓰러지나 모를 살얼음판이라서 이게 살아남았다 하는 거는 한 20년 뒤를 바라봐야 진짜 판가름 나지 않나. 네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온라인 사업하면서 성공한 사람 특징을 잡아냈거든. 그게 뭐냐면 일단 집에 돈이 많거나 돈이 많았던 사람 쿠팡이 그렇게 매출이 묶여도 엄청난 히트 아이템이나 뭔가를 만나서 그때 확 다 벌어버리는 거거든. 기본기 다 빼고 이거 다 빼면 300도 되게 힘들거든. 300을 번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나이도 엄청 있지. 한 명 정도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공감해요. 옛날에 한비자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요. 옷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으면 장사하기가 쉽다. 강한 진나라는 법을 10번이나 바꿔도 실패한 적이 적었고 약한 연나라는 법을 한 번 바꿔도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건 진나라 사람이 총명하고 연나라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 깔려있는 돈이 많아야 좀 움직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끔 돈이 없는데 구매 대행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러면 뜯어 말려요. 현금이 없으시면 그냥 대리 뜨시거나 편의점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현금을 100% 확률로 확보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돈을 모으신 다음에 난이도를 낮춰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분들께 문자를 돌려봤는데 쿠팡에서 2억 하시는 분이요. 근데 동문서답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는 게 회사에서 구매 대행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과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 하셨어요. 구매 대행이 대기업보다 낫다는 프레임이 한창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월급은 둘째치고 솔직히 4대 보험, 퇴직금의 존재가 더 크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따라오는 그 사회적 인프라들도 세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에서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랑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신용정보를 비교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더 높은 신용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미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퇴사하고 하면 한 일인가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 다음에는 이제 저랑 같은 기수였던 지금은 오프라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1억 이상 매출 혹은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정으로는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3명이 1%,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50%는 살아남는 것 같다 라고 뽑아주셨고요.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은 2분 정도 있는데, 이 중은 이제 한두 명 정도 뽑아주셨고, 나머지 한 분은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이 불가하신 분들은 각각 40%, 10%씩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50%에 육박한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3분이고 10에서 20%라고 말씀해주신 분은 6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표본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쯤 되셨으면 9명과 인터뷰를 했다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주자는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프로그램 기반 구매 대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못해도 지금 대량으로 올린 거 50만 개는 아마 좋게 될 거예요. 계정도 18개였죠? 지었다 올렸다 한 거 포함하면 20개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이클만 돌려도 20만 개잖아요. 그리고 반자동도 아르바이트 분이랑 하루에 거의 100개씩은 올렸으니까 적게 잡아도 5,000개는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도 이 정도니까 꽤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10명 중에 몇 명이 100만 원을 벌어갈 것 같냐 라고 하면 저도 두세 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두세 분은 구매 대행을 안 하고 여기서 파생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가 되었든 아니면 뭐 건기식이 되었든 혹은 물류가 되었든 다른 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심지어 구매 대행을 굵직하게 해오셨던 분들도 하나둘씩 재고 수입하는 쪽으로 떠나고들 계시죠. 저는 그게 구매 대행의 지금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구매 대행이 돈이 안 벌리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느 분야나 비슷하잖아요. 웬만한 분야는 상위 20%가 독차지한다는 말도 있죠. 회사에서도 10명 중에 두세 명만 남고 뿔뿔이 다른 회사로 흩어지잖아요. 잘 나가는 쇼핑몰들도 대부분의 매출은 몇 개의 아이템이 다 내주고 있는 겁니다. 구매 대행이라고 뭐 그게 다를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잣대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구매 대행 현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 부업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단점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비춰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 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여태까지 너무 회색지대 같은 답변이니까 시원하게 OX로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수동, 반자동, 대량 등록 뭐 할래? 수동이요. 대량, 반자동 안 해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 뛰면서 수동 등록을 하겠어요. 아르바이트 뛰면서 뭐 소싱할지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참고로 지재권도 말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자동 할 때 다 걸렸어요. 반자동도 지재권 노출 심해요. 왜냐면 반자동도 사실상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올려서 양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대량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근데 그게 안 걸린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구매 대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동 등록을 하겠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의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다. 들어야 되냐 아니면 얼마가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저는 1시간 4번 만남에 450만 원짜리 들어봤고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강의들인지 특정이 되니까 그분들 영업에 아마 지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강의비가 50만 원 이하면 그래도 들어볼 만한 것 같고요. 50만 원이 막 잠깐 획가닥 하고 막 못 긁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아야 8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오히려 비싼 강의는 듣지 않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난번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1, 2년 전에 구매 대행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 기억에 맞으면 1대1로 3시간에 10만 원인가? 그때 그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분한테도 드렸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고액 강의 저는 완전 비추해요. 놀라운 노하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컴퓨터 장비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을 강화를 할 것 같아요. 듣는다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분명하게 정량적으로 명시해 놓은 걸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이상적인 루트는요. 한 30만원에서 50만원대 기초 강의 수강하시고 조금 하시다가 10만원 정도 원데이로 컨설팅 해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구매 대행을 때려치고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늦어서 2년 동안 그걸 붙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포기를 못했어요. 만약에 진단을 받았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 과감하게 때려치고 다른 걸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게 구매 대행 말고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을 하죠. 가능은 한데 수동 등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영상이 없어요. 그런데 대량이나 반자동은 웬만한 노하우는 다 풀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무료 영상들 최대한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제가 찍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거는 수동 등록 기반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저 포함해서 구매 대행의 현실적 순수익에 대한 10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노우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